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AI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구글이 이제 바드 AI를 출시한 이후에 AI와 관련한 모멘텀을 계속 좀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또 광고를 좀 연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AI 검색을 하면 그 검색을 하는 유저들한테 제품까지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AI를 빼놓고 주식시장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오늘 하루만 보면 주식시장이 다 쉬었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간 것은 에너지 하나고요. 예. 10개 섹터 모두 내려왔고요. AI가 상당수 포함되는 IT 주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다 떨어진 건 맞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알파벳이죠. 어저께까지 52주체 효과를 3일 연속 하다가요. 오늘 약간 좀 쉬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AI 쪽을 활용한 소위 모니타이제이션에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큰 힘은 그리고 그동안의 노하우는 역시 또 알파벳이 또 무시할 수 없다.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위 챗 GPT, 오픈AI를 이용한 챗 GPT가 나온 다음에 알파벳의 주가 상당히 재미없었던 것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알파벳 처음에 바늘을 놨을 때 무슨 질문에 답을 틀렸다 이런 얘기 나면서 뭐 여러 가지 가십성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그러니까 5월 17일 주간이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 한 주간의 제3자 기관에서의 소위 웹 검색량을 한번 조사해 본 거를 네. 인용하면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때문에 구글의 검색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밝히는 것이 팩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하지만 숫자로 보면 이제 답이 떨어지는데 물론 초반에 영향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좀 큰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쉽게 해서 구글 검색이 위축되지 않았다. 결국 반대로 보면 지배력이 유지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수치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요. 핵심적으로 보면 주간 방문자 수가요. 온라인 웹에서 26에서 30억 건이 그 웹에서 검색량을 좀 나왔는데요. 예. 빙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기간에 3,890만 건이었고 챗 GPT가 6,240만 건이 나왔는데 전월 대비 각각 11%랑 5%가 감소한 겁니다. 물론 예. 처음에 많이 써본 사람이 좀 예, 줄여줄 그렇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구글은 줄지 않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는 약간 감소했다. 그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고 또 삼성전자에서 안드로이드에서 결국 디폴트를 지금 빙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 했었는데 있었죠. 로이터 네. 통신이나 이런 데서 그거 이제 무산됐다 얘기한 거가 또 발표. 물론 이게 삼성에서 다 얘기한 적은 없지만 번도 얘기한 적은 얘기는 없지만, 없지만 지금 얘기는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보면 구글의 어떤 영향력은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글의 파워 계속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5G 칩을 자체 개발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브로드컴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뭔가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최근에 어떤 리쇼어링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조금 밀렸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다 같이 좀 전체적으로 밀려났는데 유독 이제 그 IT 중에서 올라간 것 중에 S&P 500의 섹터별로 IT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오늘 브로드컴이 올라간 올라간 게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브로드컴과의 파트너십을 이제 발표했고요. 이제 그 금액을 정확히 얘기 안 했지만 수십억 달러에 투자한다 얘기하는데 이게 수십억 달러가 끝이 아니라 애플이 일단 미국에서의 어떤 조립을 늘리고 미국에서 생산 늘린다면서 한 3년 전에 거기서 수천억 달러 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의 소위 그런 그 아이폰이면 아이폰,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그리고 맥 이런 거에 대해서 조립이라든가 부품을 미국의 생산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보도에 따르면 분석한 것 기사에 따르면 작년에 애플의 협력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16개, 뭐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번 올해 벌써 27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든 정부, 사실 트럼프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Back to USA 그리고 리어쇼링 했지만 결국 그거든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 앞선 코너에서도 이게 미국의 얘기가 이거 소위 TSMC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고 각 나름대로의 최고의 CEO들이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이 브로드컴과 애플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애플에 대해서 루프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어저께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이유는 지금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애플도 지금 이렇게 크게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상보다 10% 정도 이번 현재 분기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일부 지난 주말부터 보도 나온 곳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얘기하면서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180달러 내렸는데요. 애플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액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라이트 쉐이드 파트너라는 곳에서 중립에서 매도라 하향 이후 첫 번째 투자 의견이 하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흔치 않은 거지만 결국은 애플의 힘, 애플의 여건이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이 지금 러셀 2000의 전부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정도니까요. 그만큼 애플에 대한 걱정, 그게 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예. 단기적인 흐름, 우리 장기적인 흐름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뒷받침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실적주입니다. 준비디오 한번 보도록 하죠. 1분기에는 좋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사실 기대치 정도로만 나와서 이게 또 실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디오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이미 낮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준비디오에 대한 어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은 팬데믹 때 초기 그렇죠. 1, 2년에 예. 모두 썼죠. 대한민국에서도 뭐 교수분들도 마찬가지, 대학교, 뭐 고등학교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초중등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그때 TV 뉴스를 제가 돌이켜 보면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써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준비들은 많이 쓴 거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요. 예, 물론 학교 측에서 뭐 나라에서 쓰라는 거 썼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썼던 거 보면 준비들은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나 방송본 젊으신 분들 학원에서도 준비도 다 쓴 거 알고 있고 그만큼 압도적이었는데 요즘은 준비디오 말고도 많은 것들이 쓰고 있다는 데도 문제죠.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예,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빔 같은 것도 그렇죠. 있겠고요. 구글의 밋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의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발표한 적도 있단 말이죠. 공식 파트너십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소위 줌의 어떤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실적 상당히 발표 자체는 긍정적으로 발표됐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바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예.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은 10억 8천만 달러에서 11억 500만 달러니까 조금 더 좋게 나왔고요. 그쵸. 매출도 조금 좋게 나왔고 다만 실적 가이던스는 굳이 따지면 조금 좋게 나왔지만 그게 뭐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 자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CEO는 워낙 뭐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이번에요. 기업 고객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온라인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좋아지고 있고 수익성 개선의 폭이 2분의 0 표현을 보면 부스팅 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스팅 되고 있다는 표현은 CEO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급속하게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그 정도 갖고 되겠냐는 그런 기대감 내지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1년 전 대비 기업의 고객 수가 21만 5천 건이 기업 고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1년 전 대비 9%나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 분명히 맞겠지만 실제로 의견 자체가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펜 나더선에서는 투자액이 약간 매도에서 중립을 올린 것 정도 있겠지만 오히려 에버코어나 파이퍼 샌들러는 목표주가 오히려 내리기도 하는 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만큼 이번 투자 의견 자체에 대해서 회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숫자 자체를 보면 어저께 장마감 후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열리기 전에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바로 내려 꽂으면서 8% 정도나
주가 하락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되겠고 오늘 장 마감한 후에 뭐 한 종목 말씀드리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오늘 주가 좀 급반등하고 있는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미국에서 소위 사이버 보안의 대표 주자고 최근 들어서 하나의 흐름 보면 AI의 시장에서 우리가 다들 아시는 3개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이 알파벳이 지금 소위 탑3라고 얘기해서 막 가고 그러네요. 있는 네. 것들인데요. 그 밑에 수많은 AI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지수 확산되고 있는데 분류로 보면 그 바로 아래쪽에서 두 번째 되는 분류가 바로 보안 관련주의 노림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시간을 보면 내일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럽에서 우리 미국 주식에서는 별로 상장 관심이 없지만 유럽에서 가장 핫했던 것이 결국은 명품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비통이나 그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지금 상장했는데 오늘 그게 5, 6%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엊그저께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비 위축에 명품도 지금 그 가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걸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카드 회사나 그런 것들이 떨어진 것들에 그런 쪽에서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AI 관련주의 갈래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 부분 내일 또 시간이 되면 꼭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